강민주는 그의 서재, 검고 윤기 나는 월넛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늦은 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언제나 그를 압도했고 동시에 깊은 고독감을 안겨주었다. 창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마치 홀로 서 있는 거대한 빌딩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자수성가한 IT 기업의 젊은 대표였다. 40대 초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기술들은 이미 수많은 이들의 삶을 바꿔놓았다. 성공, 부, 명예, 남들이 부러워 마지 않는 모든 것을 그는 손에 쥐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의 가슴 깊숙한 곳에 자리한 오래된 허기를 채워주지는 못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세상과 맞서 싸워야 했던 기억은 성공의 달콤함 속에서도 늘 쌉쌀한 잔향처럼 남아있었다. 그는 언제나 따뜻한 가족을 꿈꿨다. 퇴근 후 지친 몸을 기댈 수 있는 포근한 안식처, 식탁에 마주 앉아 소박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누군가. 그 간절한 바람이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책상 위 묵직한 가죽 액자 속에는 아내 정서윤의 환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그녀를 처음 만난 날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재작년 가을 업무차 들른 갤러리의 오픈식이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간 속에서 한 송이 백합처럼 단아하게 서 있던 그녀. 우연히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녀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잔잔하면서도 어딘가 아련한 슬픔을 담고 있었다. 그 순간 민주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이름은 정서윤. 유명 디자인 회사의 아트 디렉터로 일하고 있었다. 그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그 뒤에 교묘하게 짜여진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음을 그때의 강민주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빛나는 서윤만이 보였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민주는 서윤을 향해 적극적으로 다가갔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이 날 때마다 그녀를 만났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서윤은 늘 차분하고 조용했다. 화려한 옷차림이나 과장된 몸짓 대신 단정하고 섬세한 취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폭풍우 같던 민준의 삶에 잔잔한 평화를 가져다주는 듯했다. 갤러리에서 우연히 만났던 서윤의 어머니 박은숙 여사 또한 민준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은숙 여사는 단아한 한복 차림으로 고상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의 눈빛은 온화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녀는 민준에게 우리 서윤이가 당신 같은 좋은 분을 만난 것이 정말 복이다라며 진심 어린 환영의 말을 건넸다. 민주는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환대에 가슴이 뭉클했다. 마치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은 듯한 기분이었다. 짧은 연애 끝에 민주는 서윤에게 청혼했다. 서윤은 그의 진심을 받아들였고 은숙 여사는 진정으로 기뻐하는 듯 보였다.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은숙 여사는 우리 사위가 사업으로 너무 바쁘니 자질구레한 일은 엄마가 다 맡아서 처리하마라며 결혼식장부터 신혼여행, 가구와 가전까지 모든 것을 직접 챙겼다. 민주는 그저 고마움에 몸둘 바를 몰랐다. 그는 장모님에게서 그토록 갈망하던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다. 어릴 적 누려보지 못한 가족의 온기가 마침내 그의 삶에 찾아온 것만 같았다. 화려한 결혼식이었다. 수많은 하객들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고 민주는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서윤의 드레스는 순백의 눈송이처럼 아름다웠고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눈부셨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걷는 내내 가슴 벅찬 감격에 휩싸였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비로소 진정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는 충만한 행복감이 그를 감쌌다. 주례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지는 동안에도 민준의 시선은 오직 서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옆모습은 마치 정교하게 깎아놓은 조각상처럼 완벽했다. 그녀의 긴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릴 때마다 민주는 자신이 꿈꿔왔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음을 실감했다. 그러나 그 행복의 한가운데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지는 것을 민주는 알지 못했다. 하객석 맨 앞줄, 우아한 한복을 차려입은 은숙 여사는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오랜 시간 공들여 짜놓은 거대한 계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것을 확인하는 듯 미묘한 만족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담고 있었다. 그 순간에 그녀는 민준이 알던 따뜻하고 인자한 장모의 얼굴이 아니었다. 결혼 후 신혼의 단꿈은 한동안 민준의 삶을 온통 감쌌다. 서유는 현명하고 다정한 아내였다.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민준이 퇴근하면 현관에서 환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교회로 드라이브를 나갔다. 민준은 비로소 완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성공은 이제 의미를 찾은 듯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시간이 흘러 결혼 생활이 3개월째 접어들던 어느 날이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하여 거실에 들어섰을 때 서유는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한 듯한 얼굴로 그를 맞았다. 민주는 그녀의 섬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무슨 일 있어, 서윤 씨? 안색이 별로 좋지 않네. 민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서유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어딘가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께서 회사에 좀 힘든 일이 생기셨다고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민주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은숙 여사는 작은 화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경기가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힘든 일이라는 단어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임을 암시하는 듯했다. 무슨 일인데 괜찮으신 거야? 민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염려가 가득했다. 서윤은 고개를 떨구었다.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그녀의 말끝이 흐려졌다. 민주는 테이블 위에 놓인 신문 대신 서윤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괜찮아. 내가 알아볼게. 장모님께 전화 한번 드려봐야겠다. 민주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은숙 여사는 그의 전화를 받자마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침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좌절감이 묻어나는 듯 했다. 아이고, 민준 사위. 이런 일로 연락하게 돼서 정말 미안하네. 자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는데. 은숙 여사의 목소리는 마치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민주는 그녀의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다. 장모님,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무엇이든 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장모님을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가족이 어려울 때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은숙 여사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사실은 말이야, 이번에 갤러리에서 아주 큰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투자자들이 갑자기 발을 빼는 바람에 자금줄이 막히게 됐어. 이대로 가면 갤러리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야. 평생을 바친 내 꿈인데. 그녀의 목소리는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고 끝내 흐느끼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민주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평생을 바친 꿈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장모님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얼마나 필요하신 건데요, 장모님? 민주는 침착하게 물었다. 금액이 얼마든 상관없었다. 그는 장모님의 꿈을 지켜주고 싶었다. 은숙 여사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금액을 입에 올렸다. 솔직히 말하면 한 10억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아. 당장 막을 곳이 있어서. 10억. 민준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감당하지 못할 액수는 아니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장모님의 슬픔에 젖은 목소리와 서윤의 불안한 얼굴이 교차했다. 알겠습니다, 장모님.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민주는 힘주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은숙 여사의 희미한 안도의 한숨소리가 들렸다. 정말 고맙네, 민준 사위. 자네는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야. 내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은숙 여사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생기가 돌았다. 민주는 그 순간 자신이 진정으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은 뿌듯함을 느꼈다. 그는 서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서윤 또한 그에게 감사와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날 밤 민주는 쉽사리 잠들지 못했다. 10억이라는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오랜 노력과 땀이 서려 있는 결실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투자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꼈다. 그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다. 그의 꿈속에는 활짝 웃는 서윤과 은숙 여사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이른 시간에 회사로 향했다. 김 비서가 이미 그의 책상에 오늘의 스케줄과 필요한 서류들을 완벽하게 준비해두고 있었다. 김 비서는 민준의 가장 오래된 조력자이자 그의 사업적 성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늘 냉철했고 손노림은 정확했다. 김 비서님, 제 개인 계좌에서 10억 원을 장모님 계좌로 이체 부탁드립니다. 급한 일이니 오늘 중으로 처리해 주세요. 민주는 김 비서에게 담담하게 지시했다. 김 비서는 순간 펜을 멈추고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세한 의아함이 스쳤다. 그녀는 민준의 모든 개인 재정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가 개인적인 용도로 거액을 이체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네, 대표님. 그런데 사용처가 혹시?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민준의 자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역할까지 암묵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장모님 회사에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일이에요. 민주는 짧게 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질문을 원치 않는다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김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기색이 감돌았다. 그녀의 직감은 항상 민준의 이성보다 한 발 앞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민준의 말에서는 찾을 수 없는 미세한 불협화음을 감지하는 듯했다. 며칠 후 은숙 여사는 민준에게 직접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금 화색이 돌았고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거듭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다. 민준 사위 덕분에 정말 큰 고비를 넘겼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정말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은숙 여사는 마치 진심으로 감격한 사람처럼 민준의 손을 잡고 눈물까지 글썽였다. 민준은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이 한결 놓였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확신했다. 그는 장모님에게서 그토록 갈망하던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고 가족을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은숙 여사의 눈빛 속에 드리워진 아주 미세한 그러나 번뜩이는 만족감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도움으로 그녀의 고통이 사라진 것에 안도했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서윤은 민준을 위해 특별한 만찬을 준비했다. 테이블 위에는 민준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고 와인잔 속에서는 붉은 와인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윤은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감이 가득했고 민준을 바라보는 눈빛은 한없이 부드러웠다.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하셨는지 몰라요. 서윤은 민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실크처럼 부드러웠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마주 잡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온기가 퍼져나갔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이 가져다 준 결과라고 믿었다. 괜찮아, 서윤 씨. 이제 우리 가족은 더 이상 힘들지 않을 거야. 민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자신이 이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가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눈은 서윤의 눈빛 속에 스치는 아주 짧고 미묘한 그림자를 포착하지 못했다. 그것은 마치 가면 뒤에 숨겨진 또 다른 표정처럼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갔다. 평화로운 시간은 계속되었다. 민주는 다시 사업에 몰두했고 서윤은 그의 곁에서 현명한 아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그들의 신혼집은 언제나 따뜻하고 화목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민주는 이제 자신의 삶이 완벽하게 채워졌다고 생각했다. 그의 오랜 외로움은 마침내 끝이 난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은숙 여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서윤이 아닌 민준에게 직접 걸려온 전화였다. 민준은 순간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이내 애써 무시했다. 그는 장모님에게 무슨 일이 또 생겼을까봐 걱정되었다. 민준 사위 정말 미안한데 염치불고하고 또 연락했네. 은숙 여사의 목소리는 지난번보다 더 침울했다. 민준의 심장이 다시 한번 내려앉는 듯했다.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신 건가요? 민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이번에는 서윤이 외삼촌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어. 자네도 알다시피 서윤이 외삼촌은 우리 집안의 기둥 같은 분이시잖나. 이번에 사업 확장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그만 큰 암초에 부딪혔다고 해. 당장 막지 못하면 회사가 통째로 넘어갈 위기라고 하네. 은숙 여사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는 듯했다. 외삼촌 회사라면 규모가 꽤 크지 않나요? 민주는 순간적으로 사업가의 이섬이 발동했다. 단순한 갤러리 운영 자금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 일터였다. 그럼 아주 큰 회사지. 그래서 더 감당하기 힘든 거야. 서윤이도 지금 잠 못 자고 걱정하고 있어. 외삼촌이 우리 집안을 얼마나 많이 도왔는데 우리가 모른 척 할 수는 없잖니. 은숙 여사의 목소리에는 서윤을 끌어들이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민주는 서윤이 걱정한다는 말에 다시 한번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서윤의 행복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장모님? 민주는 침착하게 물었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번에는 정말 미안하지만 30억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 외삼촌이 평생 모아온 재산이 다 날아갈 칸이야. 사위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내가 정말 한심하게 느껴지는구나. 은숙 여사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섞여 있었지만 그 뒤에는 묘한 확신이 엿보였다. 그녀는 민준이 거절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30억, 결코 만만한 금액이 아니었다. 민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회사의 자금 흐름과 자신의 개인 자산 규모가 빠르게 계산되었다.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액수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피땀 흘려 모았던 돈, 그리고 회사를 키워오며 쌓아올린 자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 망설였다. 장모님,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곧바로 대답할 수 없었다. 이번에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였다. 은숙 여사는 민준의 말에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그래야지. 민준 사위도 쉬운 결정이 아닐 거야. 하지만 외삼촌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은근한 압박감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그날 밤 민주는 서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서윤은 민준의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맺힐 듯했다. 외삼촌이 그렇게 힘들어하셨다니 제가 몰랐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저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나 봐요. 서윤은 민준의 팔을 잡고 애원하듯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고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여보, 외삼촌은 저에게 정말 각별한 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저희 가족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지금 외삼촌이 무너지면 저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서윤은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의 눈물은 민준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민준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윤의 가녀린 어깨가 그의 품속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걱정 마, 서윤 씨.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민준은 그녀를 다독였다. 그는 서윤의 눈물에 약했다. 그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랑하는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녀의 가족을 돕는 것은 남편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여겼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켠에는 묘한 불안감이 스물스물 피어오르고 있었다. 연이어 터지는 가족들의 급한 일들, 그리고 그 중심에 늘 돈이 있다는 사실은 민준의 이성적인 감각을 자극했다. 그는 평소 냉철하고 분석적인 사업가였다. 하지만 지금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의 이성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다음 날 이정우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이정우는 민준의 대학 동기이자 그의 회사 법무팀장이었다. 그는 민준의 가장 오래된 친구이자 사업적 조언자였다. 이정우는 항상 민준에게 냉철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정우야, 혹시 내 개인 자금으로 30억 정도를 대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아니면 주식을 담보로 잡고 진행할 수도 있고. 민준은 평소와 다르게 망설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정우는 민준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불안감을 감지했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이 왜 필요한데? 이정우는 그의 친구에게서 느껴지는 낯선 분위기에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민준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서윤이 외삼촌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해. 장모님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민준은 얼버무렸다. 이정우는 민준의 말을 끊고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민준아, 네가 결혼하고 나서 장모님이나 처가 쪽에서 돈 문제로 연락 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니? 저번 갤러리 문제도 그렇고. 이정우의 목소리에는 우려와 함께 날카로운 지적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친구의 말에 순간적으로 불편함을 느꼈다. 정우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가족이야. 내가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민준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반박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건 건강하지 못한 관계야. 너는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어. 네가 어렵게 쌓아올린 성공이야, 민준아. 그 돈은 네 피와 땀이 서린 결과물이라고. 이정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민준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민준은 친구의 진심 어린 걱정을 알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아내와 장모님을 의심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다. 일단 내가 알아볼게. 최대한 네게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네가 충분히 고민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판단했으면 좋겠어. 이정우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친구를 향한 깊은 걱정이 묻어 있었다. 민준은 친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며칠 후 민준은 결국 30억 원을 은숙 여사에게 송금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믿으려 애썼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묵직한 돌덩이가 자리 잡은 듯했다. 이정우의 걱정 어린 눈빛과 목소리가 계속해서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이후 민준은 은숙 여사와 서윤의 관계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에는 놓쳤던 사소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은숙 여사가 서윤에게 전화를 걸 때면 서윤은 늘 민준의 시선을 피해 베란다나 안방으로 들어가 통화하곤 했다. 또한 두 모녀가 만날 때면 항상 은숙 여사가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었고 서윤은 다소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민준은 그들의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긴장감과 때때로 서윤의 얼굴에 스치는 불안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어느 날 민준은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새벽녘
잠결에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리는 것을 느꼈다. 서윤의 전화였다. 민주는 비몽사몽간에 전화를 받으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먼저 귓가에 들려왔다. 그녀는 통화 중이었다. 엄마, 내가 얼마나 힘들게 그 사람을 구슬렸는지 알아요? 이번에는 30억이라고요. 그 사람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서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롭고 격앙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비밀스러운 거래를 이야기하는 듯 낮고 빠르게 속삭였다. 민주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의 잠이 일시에 달아났다.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마치 비수처럼 그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민주는 휴대폰을 귀에서 떼어놓았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서윤이 말하는 그 사람이 자신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구슬렸다는 단어는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는 자신이 철저하게 속고 있었다는 섬뜩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서윤은 여전히 베란다에서 통화 중이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이 가녀렸지만 민준의 눈에는 마치 거대한 가면을 쓴 듯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엄마. 그 사람 눈치가 예전 같지 않아요.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날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말을 듣는 내내 자신의 심장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가 사랑했던 아내는, 그가 믿었던 가족은 한순간에 거대한 거짓말의 주역으로 변해 있었다. 민주는 베란다 문 앞에 서서 서윤의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다만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윤은 통화를 마치고 뒤를 돌았다. 민준이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한 순간 그녀의 얼굴은 마치 유령을 본 듯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고 눈동자는 혼란과 공포로 가득 찼다. 여보, 언제부터 거기에? 서윤의 목소리는 겨우 귓가에 닿을 만큼 작게 울렸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서윤에게는 마치 천둥 소리보다 더 큰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내가 뭘 들었는지 서윤 씨는 알고 있겠지?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따뜻함도 남아있지 않았다. 서윤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두 손은 불안하게 맞잡고 있었다. 여보, 그게 아니에요. 서윤은 더듬거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다. 민주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아니라니? 그럼 방금 엄마와 통화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그 사람을 구슬렸는지라고 말한 건 뭐야? 이 사람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또 뭐고? 민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그의 눈빛은 서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서윤은 그의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음을 깨달은 듯했다. 여보,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서윤은 애원하듯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필사적인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고통 속에서 그는 오직 배신감만을 느꼈다. 오해? 내가 뭘 오해했다는 거야?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처음부터 내 재산을 노리고 나에게 접근했다는 게 오해라는 말이야? 민주는 격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서윤은 그의 분노에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렸다. 대답해, 정서윤. 솔직하게 말해줘. 당신은 나를 사랑했어? 아니면 그저 내가 가진 돈을 사랑했어? 민준의 목소리는 마치 심장을 찢는 듯한 고통을 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서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엄마의 계획이었어요. 엄마가 저에게 강요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눈물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민주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강요했다는 변명은 그의 분노를 더욱 부추길 뿐이었다. 강요? 그럼 지금까지 당신이 나에게 보여줬던 모든 사랑은 다 연기였다는 말이야. 당신의 미소, 당신의 눈물, 우리 함께 보냈던 모든 시간들이 다 가짜였다고?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은 절망감으로 가득했다. 서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는 민준의 질문에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그동안 내가 당신과 당신 어머니에게 보낸 돈이 얼마인 줄은 알아? 그 돈이 내 인생을 걸고 피땀 흘려본 돈이라는 것을 당신은 알기나 해? 민준의 목소리는 점차 격앙되었다. 그의 주먹은 굳게 쥐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소나귀에 잡히는 모든 것을 부수고 싶을 만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는 가까스로 이성을 부여잡았다. 물리적인 폭력 대신 그는 언어로 그녀를 꿰뚫어 보려 했다. 난 당신에게 진심이었어, 서윤 씨. 난 당신을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당신은 나를 철저하게 속였어. 내 순진한 마음을 이용했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주체할 수 없는 배신감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깨는 격렬하게 들썩였다.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서윤은 무릎을 꿇고 민준에게 빌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저 또 하나의 연기로 보일 뿐이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다. 변명할 생각하지 마. 이제 당신의 어떤 말도 나에게는 거짓말로 들릴 뿐이니까. 민준은 차갑게 내뱉었다. 그의 시선은 서윤을 외면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바라볼 수 없었다. 그가 사랑했던 여인의 얼굴에서 이제는 추악한 배신자의 그림자만이 보일 뿐이었다. 나는 오늘부터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당신 어머니도 마찬가지야. 당신들이 나에게 저지른 죄에 대해 나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의 눈빛에는 복수의 서늘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서윤은 그의 말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민준의 눈빛 속에서 이제껏 본 적 없는 차갑고 무시무시한 결심을 읽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알던 순진하고 사랑 많던 강민준이 아니었다. 그날 밤 민준은 집을 나섰다. 짐을 챙길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더 이상 그 집이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거짓말이 만들어낸 감옥이었다. 그는 차를 몰아 이정우 변호사의 집으로 향했다. 새벽의 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통해 밀려 들어왔다. 민준의 마음은 그 바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가득했다. 복수. 이정우는 민준의 전화를 받고 잠결에 문을 열어주었다. 민준의 얼굴을 본 순간 이정우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눈빛은 깊은 상처와 분노로 일렁이고 있었다. 그는 마치 살아있는 시체 같았다. 민준아, 너 대체 무슨 일이야? 이정우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들어섰다.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몸에서는 깊은 피로와 절망감이 느껴졌다. 정우야, 내가 당했어. 민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서윤과 은숙 여사의 모든 계획을 이정우에게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이정우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다. 내가 뭐라고 했어, 민준아? 내가 너무 감정적이라고 조심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니? 이정우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다. 민준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늘어져 있었다. 내가 바보였어. 사랑이라는 이름에 눈이 멀어서 그들의 거짓말을 믿었어. 민준은 자조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배신감과 후회,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눈물이었다. 이정우는 민준이 흘리는 눈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민준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우야. 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 민준의 목소리는 절망감으로 가득했다. 이정우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니, 민준아, 너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 네가 잃은 건 그저 가짜였던 것들 뿐이야. 진짜는 아직 네 안에 남아있어. 그리고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네가 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도록. 이정우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의 눈빛은 민준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는 듯했다. 민준은 친구의 진심 어린 위로에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 속에서는 희미하게 남아 다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밤새 이정우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 이정우는 민준에게 감정적인 복수보다는 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민준에게 차분하게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준은 이정우의 조언을 듣는 내내 조금씩 이성을 되찾아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냉철한 복수의 칼날이 갈고 닦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회사로 출근했다. 그의 얼굴은 밤샘으로 인해 다소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다. 절망과 분노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김 비서를 호출했다. 김 비서는 민준의 얼굴을 보고는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그녀는 민준에게서 느껴지는 낯선 분위기를 감지했다. 김 비서님, 제가 지금까지 장모님과 아내에게 보낸 모든 송금 내역과 관련 서류들을 취합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진행했다고 했던 갤러리 프로젝트와 외삼촌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능한 한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김 비서는 민준의 지시에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민준의 개인적인 일에 대한 조사는 처음이었다. 네, 대표님.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직감은 이미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민준은 김 비서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지금부터는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건 내 인생을 건 싸움입니다. 김 비서님은 나를 도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걸어주십시오. 민준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담겨 있었다. 김 비서는 민준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답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모든 것을 걸고 대표님을 돕겠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에는 충성심과 함께 민준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날부터 민준은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했다. 그는 이정우 변호사와 김 비서와 함께 은밀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증거를 모았다. 갤러리 프로젝트의 실체, 외삼촌 회사의 실제 재정 상태, 그리고 박은숙 여사와 정서윤의 과거 행적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은숙 여사가 언급했던 갤러리 프로젝트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사업이었고 외삼촌 회사 또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지만 민준에게 요구했던 30억 원은 그들의 실제 부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금액이었다. 그 돈은 모두 은숙 여사의 개인적인 투자와 사치스러운 생활에 사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은숙 여사가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남성들에게 접근하여 재산을 갈취하려 했던 전력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탁월한 연기력과 치밀한 계획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왔던 것이다. 정소윤 또한 이 모든 계획의 중심에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민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민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의 미소와 눈물, 그녀의 모든 몸짓은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던 것이다. 민준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칼로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다.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고통 속에서 그는 오직 차가운 복수심만을 품었다. 민주는 은숙 여사와 서윤에게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죄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정우는 모든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준비했다. 김 비서는 필요한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수집했다. 민준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은 은숙 여사와 서윤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서윤은 민준의 전화를 받고 당황한 듯 했지만 은숙 여사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들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민준의 사무실은 넓고 차분했지만 오늘은 평소와 다른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커다란 회의용 테이블 한쪽에는 이정우 변호사가 냉철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김 비서가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서 있었다. 민준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은숙 여사와 서윤을 기다렸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시면처럼 어둡게 빛났다. 얼마 후 은숙 여사와 서윤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은숙 여사는 여전히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에게 다가왔다. 아니, 민준 사위, 무슨 일로 이렇게 급하게 부르셨나? 서윤이도 걱정이 많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드러웠다. 서윤은 민준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그의 옆에 앉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은숙 여사를 응시했다. 그의 침묵은 사무실 전체를 무거운 긴장감으로 채웠다. 은숙 여사는 민준의 차가운 시선에 조금씩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미소는 서서히 굳어갔다. 민준 사위,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은숙 여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민준의 비정상적인 분위기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 순간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테이블 위로 두꺼운 서류철을 던지듯이 놓았다. 서류철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은숙 씨, 그리고 정서윤 씨.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의 입에서 나온 호칭은 장모님이나 서윤 씨가 아닌 박은숙 씨, 정서윤 씨였다. 이 호칭은 두 사람에게 민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명확히 알려주었다. 은숙 여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서윤은 몸을 움츠렸다. 이 서류들을 한번 보시죠. 당신들이 지금까지 나에게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들입니다. 민준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두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은숙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서류의 내용을 훑어보자마자 그녀의 얼굴은 마치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손에서 서류철이 미끄러져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서윤 또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다. 이건 무슨 함부로 꾸며낸 거짓말이야. 민준 사위,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가? 은숙 여사는 격앙된 목소리도 소리쳤다. 그녀는 애써 분노를 가장하며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확신을 잃은 듯 떨리고 있었다. 거짓말이라고요? 갤러리 프로젝트가 허구였다는 증거, 외삼촌 회사의 실제 부채와 당신들이 요구한 금액의 차이, 그리고 과거 당신의 사기 전력까지, 이 모든 것이 거짓말입니까? 민주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녀를 몰아붙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은숙 여사는 민준의 날카로운 질문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절망감으로 물들었다. 그리고 정서윤 씨, 당신이 밤늦게 어머니와 통화하며 나를 구슬렸다고 말한 녹취록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불안해하던 당신의 목소리도 선명하게 담겨 있죠. 민준은 김 비서를 쳐다보았다. 김 비서는 민준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서 녹취 파일을 재생했다. 서윤의 불안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서윤은 자신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고개를 떨고 왔다.
그녀의 어깨는 격렬하게 들썩였다. 그녀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은숙 여사는 헛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철저하게 파헤쳐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초조하게 흔들렸다. 박은숙 씨, 정서윤 씨, 당신들은 나를 상대로 사기 결혼을 계획했고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갈취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당신들을 고소할 겁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단 한 점의 용서도 남아있지 않았다. 은숙 여사는 민준의 말에 경악했다. 그녀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했다. 민준 사위,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은숙 여사는 다급하게 민준에게 매달렸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과 애원에 민준이 마음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녀는 민준의 가족에 대한 갈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가족? 나에게 가족은 당신들을 믿고 내 모든 것을 내어준 바보 같은 나 자신뿐입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가족이 아니라 그저 내 돈을 노린 추악한 사기꾼일 뿐입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들의 거짓된 눈물에 속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민준 사위, 내가 잘못했어요. 모든 건 다 내 잘못이에요. 서윤이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내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은숙 여사는 서윤을 끌어들이려 애썼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죄를 서윤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 서윤은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체념이 서려 있었다. 엄마, 그만하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가늘게 울렸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시켰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당신을 사랑했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서윤은 민준에게 애원하듯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당신의 사랑이 진심이었든 아니었든 나에게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이정우 변호사는 은숙 여사와 서윤에게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냉철하고 명확했다. 김 비서는 그들의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었다. 은숙 여사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서윤은 민준을 향해 마지막으로 애원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지만 민준은 그녀의 시선을 외면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차가운 복수심만이 남아 있었다. 민준은 그들이 자신의 사무실을 나가는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다만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시면처럼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가족의 온기를 찾아 헤맸지만 결국 잔혹한 배신만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새로운 목적가 자리 잡았다. 정의를 실현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자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의 새로운 삶의 이유였다. 법정 싸움은 길고 치열했다. 은숙 여사와 서윤은 자신들의 죄를 부인하려 애썼지만 민준과 이정우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명확했다. 그들의 모든 거짓말은 진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언론은 민준의 사기 결혼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자수성가한 젊은 기업가의 비극적인 결혼이라는 헤드라인은 수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사람들은 민준의 불행에 안타까움을 표했고 은숙 여사와 서윤의 파렴치한 행동에 분노했다.
재판정에서 은숙 여사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했고 민준을 향해 온갖 비난을 퍼부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탐욕과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러나 서윤은 달랐다. 그녀는 재판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초췌해졌고 민준의 증거들이 제시될 때마다 깊은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마지막 변론에서 마침내 모든 죄를 인정하고 민준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결국 법원은 은숙 여사와 서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은숙 여사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서윤 또한 집행유예와 함께 민준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민준은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통쾌한 복수심보다는 오히려 깊은 허탈감을 느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진실과 정의, 그리고 배신당한 마음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였다. 재판이 끝난 후 민준은 이정호와 김 비서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들은 민준이 가장 힘든 시기에 그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다. 민준은 다시 자신의 회사로 돌아왔다. 그의 삶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순진하고 외로운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더욱 강하고 현명해졌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깊은 통찰력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액자 속에 담긴 서윤의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그를 행복하게 했던 그녀의 미소는 이제 그에게 아무런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그는 액자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그녀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공간만이 자리할 뿐이었다. 민준은 창가로 다가섰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그를 압도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 고독감을 안겨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는 다시 시작할 것이다. 더 강해진 모습으로, 더 현명해진 모습으로. 그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착점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로는 살 수 없는 오직 진심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미래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었다.